기업 사회공헌 활동가 CSV 여름학기 14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본 자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간한 사회공헌 백서 2020을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민이 꼽은 코로나 우수 사회공헌 탑 10을 꼽았어요. 국민들은 코로나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을 통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먼저 10대 그룹이 2020년 상반기 동안에 진행한 다양한 활동을 모두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그 4개의 카테고리는 먼저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업의 협력사 지원하고 협력, 그리고 또 고객 지원 및 소통, 그리고 지역경제 및 취약계층 지원, 이런 4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10개씩 총 40개의 프로그램의 사례 유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활동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모두 40개의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이제 코로나 예방 및 지원 활동 중에서 최고의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이제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 설문 결과 국민들은 피해 지역의 의료용품 및 기부금을 지원한 활동을 코로나 사회공헌 1위로 꼽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하는 것 중에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피해 지역에 지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 또 피해 지역을 빨리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어떤 국민들의 의식이 반영된 그런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했겠지만 마스크 대란이 있었죠. 초기에. 그리고 이제 손 세정제 등이 이제 필요했었는데 이런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확산 초기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품귀 현상을 겪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기본적인 그 용품, 의료 용품 지원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활동이라고 이제 국민들이 인식했다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이 그 1위로 꼽은 피해 지역의 의료용품 및 기부금 지원에 대한 그런 사회공헌 활동은 2020년 상반기 10대 그룹이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시행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재난재해라든가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이 많이 되어 있고 이제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판단하기에 의료용품하고 기부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 피해 지역의 의료용품 및 기부금을 지원하는 활동을 가장 먼저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식하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획, 전략 이런 것들하고 맞아떨어졌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2020년 초에는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한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해서 12개 시도에 집중적으로 이제 의료용품 지원이 가장 이제 필요했다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업들도 대구 경북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의료용품 지원을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 수해가 났다. 그럼 수해 지역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뭔지, 또 뭐 산불이 났다. 그럼 그런 재난, 뭐 지진이 났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업 내에서는 전략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일단 주거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 작년에 이제 그 울산에서 대형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신라 호텔에서 그 신라 스테이라는 그런 호텔을 일단 그, 어, 그 건물에 살았던 사람들이 피해서 주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고, 또 우리가 이제 수해가 나거나 이랬을 때도 보면 마을회관이라든가 뭐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설에 그 주거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먼저 세팅을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 재난에 따라서 또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테마에 따라서 기업은 가장 먼저 필요한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2위로 이제 그 국민들이 그 꼽은 기업 사회공헌 활동은요, 회사 연수원을 코로나 생활지원센터로 제공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그 치료 병상이라든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격리를 해야 되는 치료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 사회에서의 일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동선하고 좀 격리된 그런 시설이 이제 필요했었는데, 보통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연수원들이 이제 조금 그 외진 곳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격리 상태가 가능한 시설이어가지고 회사들이 이제 많이 연수원을 코로나 생활지원센터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 시대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잘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에 2위로 꼽았고요. 3위로 꼽은 거는 협력사의 운영자금을 무이자 혹은 저금리로 대출해주거나 물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그런 활동을 꼽았는데요. 뭐 협력사의 운영자금 무이자 저금리 대출은 뭐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거고요. 또 물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이제 좀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소기업에서 물품을 납품을 하고 대금을 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뭐 석 달 뒤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어음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물품 대금에 대한 어떤 기간을 약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품을 사면서 납품을 받으면서 바로 대금을 입금하거나 지불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이제 3위로 이제 꼽았고요. 또 디지털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지원해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4위. 뭐 여러분들도 작년부터 계속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기기가 구동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뭐 용량이 뭐 낮다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기기를 변경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아마 본인들이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많이들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취약계층 아동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구매하는 그런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스크 제조업체의 공정 개선을 지원하거나 기술을 연수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5위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을 때 마스크 공장들이 다 영세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생산하는 어떤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의 사회공헌 활동의 우수 프로그램으로 이제 꼽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쭉 한번 탑 10을 정리를 우리가 해보면 첫 번째는 피해 지역의 의료용품이나 기부금, 의료용품에는 이제 마스크, 손세정제, 방호복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지원한 그런 것들을 1번으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회사 연수원을 코로나 생활센터로 치료센터로 제공을 한 걸 꼽았고요. 3위로는 협력사 운영 자금을 무이자나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물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거. 그리고 디지털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지원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스크 제조업체 공정 개선 지원을 하거나 기술을 전수하는 거. 그리고 융자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를 납입해 주는 거, 또 대출 원리금 상환의 그 유예 기간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코로나 시대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꼽았고요. 7위로 꼽은 거는 협력사에 긴급 자금을 조달하거나 가맹금을 면제해 주는 거.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온누리 상품권, 또 화분, 농산물 구매 등 지역 농가를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졸업식이 없어졌다던가 졸업식을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또 뭐 어버이날 뭐 그 스승의 날 이럴 때 우리가 그 대면으로 활동을 못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화훼 농가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었죠. 그래서 이런 타격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그런 지역 농가들을 지원하는 활동들도 했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원격 근무를 위한 실시간 화상회의 솔루션 앱을 개발하거나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소상공인 경영지원 솔루션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 경영지원 솔루션에는 이제 뭐 매장 위치를 홍보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관리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의 기업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연령별로 탑5 프로그램을 이제 살펴봤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로 구분을 해서 연령에 따라서는 어떤 것을 가장 우수한 코로나 시대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꼽았을까라고 이제 봤더니 1위는 공통적으로 피해 지역의 의료용품 및 기부금을 지원한 항목을 꼽았고요. 2위는 20대는 디지털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지원한 거. 역시 20대는 이제 그 학습하고 관련된 어떤 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낀 것처럼 디지털 기기나 디지털 환경에 대한 학습 제한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거를 해주는 거를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2위로 꼽았고요. 또 이제 뭐 회사 연수, 그다음에 3위에서는 마스크, 디지털 기기, 회사 연수원, 생활치료센터, 뭐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시면은 연령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1위에서 5위까지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령에 따라서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특히 1, 2, 3위에서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공통적인 항목으로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CEO가 된다면, 국민들에게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CEO가 된다면, 그래가지고 CEO로서 직접 코로나의 사회공헌 예산을 쓴다면 어떻게 하겠냐?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0대 기업의 CEO, 최고 책임 경영자죠. 그러니까 국민은 그렇게 CEO가 되는 국민은 과연 어떤 사회공헌 활동에 주목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요.
국민 1,500명에게 기업의 CEO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코로나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100억 원씩 일단 부여를 했습니다. 비용이나 시간을 이제 합산해서 100억 원씩을. 그래서 2020년 상반기에 국내 기업들이 진행한 활동을 모두 7개의 카테고리, 구호 성금, 물품 기부, 의료 지원, 협력사 지원, 고객 지원, 지역사회 지원, 임직원 봉사, 캠페인, 네, 그 7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요. 국민들이 각 활동에 배분한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되 총액이 100억 원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국민이 CEO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활동을 가장 많이 하겠냐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CEO가 된 국민들은 의료 지원에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25%, 그러니까 25억 원이죠. 내가 CEO라면 나는 25%는 의료 지원에 배분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어서 구호성금이나 물품을 기부하겠다. 20%. 그리고 협력사 예산을 배분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코로나 문제의 심각성 수준의 기준점을 두겠다. 그러니까 협력사 중에서 어느 협력사를 도와줄 거냐, 우선적으로 도와줄 거냐, 많이 도와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할 때 우선적으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정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로나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22.7%, 또 외부 자원 연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17.7%, 또 기업 자원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14.5%의 순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CEO가 그 기업의 100대 기업의 CEO가 아니지만 100대 기업의 CEO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100대 기업의 실질적인 CEO들이 이런 국민들의 답변하고 어떤 갭이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조사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국민은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 팬데믹의 특성상 의료 지원이 가장 심각하고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구호 물품이나 임직원 봉사나 캠페인이나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코로나라는 거는 그 질병으로 그 바이러스에 의한 의학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의료 지원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CEO가 된 국민들이 배분한 사회공헌 예산을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이제 도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지원이 가장 많다 그랬죠. 25억 원. 그리고 캠페인이나 임직원 봉사나 고객 지원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회공헌 예산에 편성해서 다소 후순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항목에 따른 내용들을 이제 밑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료 지원은 의료용품을 제조하거나 코로나 진단 키트를 이제 배포하거나 의료 모니터링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영역을 다 이제 포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호 성금 물품 기부에서는 피해 지역 및 저소득 가구의 성금 및 위생용품 또 생필품을 전달하는 거에 대한 항목을 물어본 거고요. 또 협력사 지원의 항목에서는 협력사나 가맹금의 감액, 또 운영자금, 저금리 대출 등의 어떤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지원 항목을 물어봤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지원에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이라든가 아동 및 청소년 생계 및 교육 지원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지원, 또 캠페인, 또 임직원 봉사. 임직원 봉사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임직원 봉사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냐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이겠죠. 근데 8억 2천 정도를 이제 그 예산으로 배분하겠다. 여기는 이제 임직원이 헌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 농촌 일손 돕기, 구호 물품 키트를 이제 제작하는 거죠. 여기서 제작한다는 건 용품을 모아서 이제 그 박싱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지역사회의 방역봉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한 활동을 항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앞으로 그, 어,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코로나 이후에 기업 신뢰도가 높아진 사람들은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우수하다고 평가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사람들은요, 기업의 사회공헌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제 교차 분석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신뢰도 변화는 1점, 매우 부정적으로 변했다부터 5점, 매우 긍정적으로 변했다까지 이제 5점 척도로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신뢰도가 높아진 그룹하고 낮아진 그룹, 그리고 변화가 없는 그룹을 3개 그룹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회공헌에 대한 평가를 10점 만점으로 해서 서로 매칭을 해서 교차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코로나 이전보다 기업을 더 신뢰하게 된 이들은 코로나 사회공헌의 7.22점으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 기업이 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사람들은 기업을 더 신뢰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도가 낮아진 이들은 코로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5.73점, 변화가 없는 구는 6.11점으로 역시 코로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평가가 낮으니까 신뢰도도 같이 낮아졌다는 거죠. 이 교차 분석의 결과는 연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도가 높아졌는데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뢰도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그 평가하고는 연관이 돼서 연동이 돼서 움직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진정성에 대한 의심은 여전하다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결국 진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그 사전조사에서도 이제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조사를 한 거를 봤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 기업을 더 신뢰하게 된 사람들은 코로나 사회공헌의 진정성에 대해서 전체 평균보다 낮은 2.83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신뢰를 더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렇게 확실하게 인정하기 어렵다. 아직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을 해서 이 진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많이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이 설문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그룹인 만큼 활동의 진정성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요. 기업 신뢰도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그룹이 오히려 3.07로 기업의 진정성 점수가 높았는데 그 이유도 기업을 향한 상대적인 기대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고 기대치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는 하네 라는 부분에서 진정성은 오히려 신뢰도의 변화가 없는 그룹이 평균보다 높게 나온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업 신뢰도 변화와 사회공헌 그리고 진정성에 대한 점수 비교를 이제 도표로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신뢰가 증가한 그룹, 변화가 없는 그룹, 신뢰가 감소한 그룹. 근데 진정성에 대한 거 노란색
그 파란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변화가 없는 그룹이 높게 나타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표로 이런 그 신뢰도와 사회공헌의 진정성에 대한 비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신뢰도에 따라서 그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생각이 왜 다를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에 진행된 10대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유사한 거나 중복된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40개 유형으로 이제 분류해서 선택을 하도록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전보다 기업 신뢰도가 높아진 그룹과 낮아진 그룹의 탑 10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신뢰도가 높아진 그룹은 마스크 제조업체 공정개선 지원 및 기술 전수,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 지원 솔루션 무상 지원과 같은 이제 공급망과 협력사 지원형 사회공헌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신뢰도가 낮아진 그룹은 온누리 상품권, 화분 등 지역 농가 지원이나 취업이 어려워진 장애인 비대면 교육 등 화상 시스템 제공을 더 필요한 활동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위에 두 가지를 간단하게 보면 개별적인 지원이냐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도하고의 그런 그 지원 방식이.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한 국민들은 회사 연수원을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 것을 최우수 활동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원격 근무를 위한 실시간 화상회의 솔루션 앱 개발 및 지원을 꼽았고요. 또 디지털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지원한 것을 신뢰도가 긍정적인 그 군에서는 이런 순서대로 이제 우수 프로그램을 꼽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제 기업 유통 플랫폼의 제품을 판매 지원하는 거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거, 또 코로나 방역의 숨은 영웅을 찾아서 격려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활동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로나 이후 기업 신뢰도 변화에 따른 우수 사회공헌 탑 10을 신뢰도가 증가한 그룹과 신뢰도가 감소한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그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붉은색으로 그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는, 그 순위가 차이가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코로나 시대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